6단원 시작할 거고요.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고 뭐 표지니까 패스. 다음 페이지 한국 문학의 흐름 뭐뭐뭐뭐 배울 겁니다. 나와 있으니까 됐어. 다음 11페이지 옛 노래 3편 감상하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패스. 다음 12페이지 여기에서는 조금 읽어둘 만한 내용들이 있네요.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오자. 한국 문학의 흐름. 문학작품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창작되고 수용되기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이 돼요. 서정시가인 향가 제망매가 일단 글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지. 제망매가는 향가. 이 몸이 죽어가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얘네는 시조. 제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조는 따로 제목이 없고 앞에 나와 있는 두 구 정도를 그냥 제목처럼 쓰는 거지.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향가라는 것 자체는 신라시대의 작품입니다. 다음 시조라는 애들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유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꼬불꼬불 언제까지 현대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감상할 수가 있다. 고대 시가에서부터 시조로 이어져 온 서정시가의 문학에서 서정시가 그러면 향가 시조라는 건 서정갈래에 해당되는 거겠구나 라고 확인.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서정갈래라고 확인을 해놓으면 되겠죠. 시가문학의 관습적, 문화적 관습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는지 문학사적 맥락도 고려해 봅시다. 제망매가의 같은 경우 유사한 태도가 드러나는 님의 침묵 요거 뒤에 학습활동에 나와 있어요. 둘의 공통점 쓰세요라는 것. 다음 이 몸이 죽어가서의 작가 성산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 독자의 맥락에서 감상할 수가 있다. 목숨 바쳐서 한 임금만 바라보겠습니다. 글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특징. 향가 우리 뭐 배울 거예요? 제망매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신라시대 때에는 우리나라 말이 없었지. 남의 나라 글을 가져다가 썼었죠. 우리의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쓴 향찰. 신라 때 노래입니다. 일단 빌려 씁니다 라는 걸 다른 말로 뭐 하냐? 남의 글자를 빌려 썼어요. 찾아 표기.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할까? 음을 빌려 썼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음을 빌려 썼으냐?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서 쓰고 훈, 뜻을 빌려서 쓰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훈을 빌려서 씁니다. 현존하는 향가의 작가는 주로 상류층이었었던 승려와 화랑입니다.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 써서 우리나라 글자처럼 쓰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자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야 되니까.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고 4구체 같은 거는 일종의 동요,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8구체는 뭐 중간 단계 정도 되고 10구체 향가의 마지막 2행 그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9번째 줄, 10번째 줄 묶어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집약해 준다. 시조의 개념과 형식에 따른 종류, 시조 뒤에 나올 겁니다. 고려 말부터 창작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정형시라는 말은 뭐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옆에다가 또 써야지. 3장6구 45자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정형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4대부 양반계층에서 시작되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사설시조가 등장하며 서민계층까지 향유층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쓸까요? 원래 4대부만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녀들도 들어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평민, 서민 계층까지 향유층이 확대가 되었다. 형식에 따른 종류 3장 6구 45자 깔끔하게 이렇게 지켜주면 평시조, 조금 더 길어지면 어시조, 아주 많이 길어지면 사설시조, 평시조, 두 수 이상 엮여 있으면 연시조, 그리고 연시조는 보통 제목이 있고. 밑에 볼게요.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유사성? 신라시대 노래와 조선시대의 노래가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별표. 도대체 향가와 시조가 어느 면에서 비슷하냐라고 물어보면 19채 향가는 3단 구성, 마지막 두 행에 감탄사가 있다. 시조 역시 3장, 3단 구성, 시상이 집약되는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는 형식적 유사성. 시조의 발생에 향가의 영향이 컸겠군요. 향가가 시조를 발생하게 했겠군요. 향가가 시조의 발생에 기본이 되었었겠군요. 라고 확인. 12페이지 왼쪽에 꼽살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3쪽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그렇죠. 해봅시다. 제막매가 먼저 할 거예요. 자, 글의 종류 뭐라고? 향가. 현재 전해지는 향가의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었던 14개, 균여전 11개에 해서 총 어디가 있냐? 25수입니다. 대부분의 향가는 노래 앞뒤로 배경이 되는 설화와 함께 전승이 됩니다. 제막매가는 뜻 자체가 옆에 볼게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릴 때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날려가 서쪽으로 없어졌다라는 배경설화와 전해집니다. 누이 네가 죽어서 너무 슬픈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슬프지만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고 나도 돛 닦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극락세상 가서 같이 만나지 않으련? 이라고 이야기해 줄 거고. 향가의 형식과 작품, 서동요, 풍요, 현아와 같은 4구체부터 시작을 해서 8구체 거치고 그 다음 19채로 넘어갑니다. 19채가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향가에 완성된 양식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식, 향가에 완성된 양식. 누가? 19채 향가가. 대체적으로 3단 구성이라고 해서 442에 3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했는데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막매가 짱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됐을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잠깐 제막매가 먼저 보고 시조 또 보러 갈게요. 19채 향가라고 되어 있고요. 추모적, 누이가 죽었지. 애상적, 슬프단 이야기인 거고요. 불교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월명사, 이 글을 쓰신 분 자체가 스님이셨으니까. 게다가 불교 관련 용어도 있고 누이의 죽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럼 옆에 갈래 옆에다가 4, 4, 2, 3단 구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무상감,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90. 죽은 누이와의 재회와 소망, 재회를 소망. 나 돛 닦고 있을 테니까 극락세상의 미타찰에서 만나. 이거. 특징, 탁월한 비유와 상징이 있다. 2번, 중요하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어디에서? 9번째, 10번째 줄인 낙구 부분에서 이 내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그 다음에 슬픔의 종교적 승화. 하나만 써놓을게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킬 겁니다.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왼쪽으로 내려올게요. 조선 전기의 시조의 경향이라고 해서 의외로 조선 전기라는 말이 중요할 거예요. 왜? 그것을 지어내는 계층이 좀 제한적이거든. 시조는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 더욱 발달하여 국문학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전기의 주된 향유층은 사대부, 양반들, 유교적 충의 사상과 강호 한정을 주로 노래합니다. 이후 작자층이 기녀로 확대가 되고 기녀들은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녀들이 쓰는 시조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라고? 헤어져서 슬퍼요. 우리님 보고 싶어요. 이별의 정한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사대부가 쓴 시조 하나, 기녀가 쓴 시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 사대부 시조는 에헴 하는 거지. 간결한 형식, 담백한 정서, 관념적인 정치적 신념. 쉽게 이야기하면 유교적인 것들 있죠. 괄호 열고 충, 효 이러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혹은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열심히 공부나 해야지. 학문수양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꽤 있다. 기녀시조는요, 언니들 섬세한 감정. 우리말로 많이 씁니다. 한자어 별로 없어. 마음을 진솔하게 남녀의 사랑이나 그리움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성산문의 오른쪽으로 가서 이 몸이 죽어가서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거야. 나는 지금 단종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이 단종을 누가? 세조가 쫓아냈죠. 관상이 이정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양대군. 따지면 작은아버지한테 왕의 자리를 빼앗긴 거지. 그래서 지금 세조의 무리들이 세상에 득식을 하지만 나는 단종에 대한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요거 쓰고 죽어요. 글의 종류는 평시조고요. 어머, 평시조면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했어? 형태상 정형시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지. 자신의 의지를 지키겠다, 지사적, 뜻을 이루려는 선비의 마음, 비판적인 건 누구에 대해서? 세조의 무리에 대해서. 낙락장송은 다른 애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래된 소나무, 키 큰 소나무. 나는 죽으면 뭐가 될까? 복례산 제1봉의 낙락장송이 될 거야. 그래서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라고 해도 나는 독야청청할 것이다. 백설의 막선은 낙락장송이 되어 오랫동안 푸르게 내 뜻을 변함없이 지키며 살겠다. 낙락장송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삶의 태도를 드러냈고요. 나는 죽어서 뭐가 될까? 소나무가 되겠다. 자문자답 형식.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굳은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시간의 흐름을 본 적 있어요? 시계가 움직이는 걸 보지 시간이 흐르는 걸 보는 건 아니지. 시간은 만질 수 있는 건가? 만질 수 없지. 낮, 밤, 새벽 이런 시간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진이 언니는 엄청 훌륭해요. 훌륭하다고 해야 되나? 평시조고요.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요. 사랑합니다. 연정적이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님에 대한 연모의 정을 기다립니다. 님을 기다리는 외로운 여기 봐. 시간을 베어내 잘라.
베어낸 시간을 이불 속에 잘 접어서 넣어. 님이 돌아올 때에는 접어놨었던 그 님을 펼쳐, 시간을 펼쳐. 시간을 연장하고 싶음, 괄호 열고, 밤을 펴. 아까 접어놨었던 밤을 펴. 빨간색 별표,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고요. 음성 상징어 잘 썼거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지.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괜찮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2, 13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실 시간 3분만 드려볼게요. 시작!